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기업 음.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갖고 왔는데 저희가 노보노디스크 영상을 안 올렸었나요? 한번 그냥 얘기만 했었지 영상을 따로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되게 많이 얘기하는 종목인데. 그렇죠.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일라이 릴리라는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이 비만약, 위고비. 위고비가 있죠. 네. 이 위고비를 이제 유행시킨 사람도 이제 트위터나 이런데 유행시킨 사람도 머스크죠. 그쵸. 머스크 옛날 살쪘을 때고 위고비 맞고 나서 이제 엄청 멋있어졌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혁준 씨가 계시죠. 공혁준 씨도 맞았나요? 위고비도 이긴 남자. 위고비도 이긴 남자라고 좀 유명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뭐 요즘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위고비 했다가 다시 이게 지속적으로 맞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비만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맞으면 살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근데 살이 어떻게 빠지냐면은 덜 먹어서 어떻게 덜 먹으냐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게 느껴져서 이게 이제 작동 원리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다시 말해서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그래서 이 주사를 자기 몸에 이 주사제를 자기 몸에 놔야 돼요. 직접. 예, 그래서 조금 뭐 저항감이 있긴 한데 네네. 거부감. 거부감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상품을 파는 게 노보노디스크다. 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비만약과 당뇨 부문에서도 이 제품이 이제 비슷한 계열로 비슷한 물질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투탑 기업이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다. 22년, 23년 증시를 뜨겁게 달궜죠. 그래서 엄청 뜨겁게 달렸고 주가도 장난 아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뭘 가져왔냐?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고점 대비 41% 그리고 하루에 마이너스 20% 빠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 빠졌고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매력적이다 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고 네. 실제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급락은 왜 했냐 보시면은 비만 치료를 위한 카그리세마 이제 신제품입니다. 이제 임상 3상 중인데 이제 그 임상의 이름이 리디파인 1입니다. 네. 그래서 임상 시험 데이터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시장 기대치가 25%였어요. 감량. 네, 감량 25%를 기대했는데 약 23% 정도 나서 22.9%인가 7%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에 마이너스 20%가 빠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막 수집하기 시작했죠. 여기 지금 기사 보면은 3주 전이니까 그때 빠졌을 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노보노디스크가 언더웰러밍 매우 많이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카그리세마 페이지 3상 시험에서 이 비만 감량 데이터가 부정적이었다. 네, 그래서 뭐 실망감을 줬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 정보를 좀 판단하려면 정보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번 시험에서 왜 안 좋았냐라는 이유를 보니까 환자들이 부작용 또는 체중 감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용량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제 용량이 0에서 100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하면은 그 용량을 있는 그대로 다 맞는 겁니다. 이 뭐 주사를. 하루에 3번 무조건. 그렇죠. 하루에 3번에다가 이 주사에 들어있는 양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풀로. 네. 이게 이제 100%고 아예 안 맞는 게 0%겠죠.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릴리나 노보나 네. 뭐 한 70에서 한 80% 정도로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풀로 맞다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양을 적당히 해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엔 작게 했다가 늘려갈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다양한데 보통 요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환자들이 이거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선택을 하게끔 그 옵션을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 충분히 빠진 것 같아. 난 덜 맞을래. 처음엔 100으로 넣다가 이제 선택권이 있으니까. 처음에 100으로 넣는 건 알 수 없어요. 아. 네,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 1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늘렸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몸에 부작용 같은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이 릴리나 노보가 처음에 설계를 하거든요. 어떻게 임상을 할지. 네. 그거는 이제 임상 시험마다 다른데 어찌됐든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낮았다는 거죠. 근데 그 낮춘 원인이 부작용이나 체중 감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환자한테 선택권을 줬는데 환자들이 어느 정도 살이 빠지니까 많이 용량을 줄이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택권 제공이 중단율로 낮은 중단율로 그러니까 복용률이죠. 네, 이어졌고 카그리세마 투여받은 환자 중 최고 용량에 도달한 비율이
57.3%입니다. 여기 한 7, 80% 적어놨잖아요. 그쵸. 네. 그거 대비해서는 최고 용량 비율이 낮은 거죠. 원래 그 목표했던 25%는 7, 80% 용량을 맞았을 때 이 정도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선택권을 주니까 최고 용량이 57.3%였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22% 이렇게 나왔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7, 80%에서 25% 이런 걸 기대했는데 네. 57.3%에서 이제 23%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실망감이 있었고, 근데 이게 꼭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왈가왈부가 많아요. 예, 예.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네. 그다음에 노보는 이제 일라이 릴리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게 젯바운드라는 거거든요. 네. 원래 티제퍼티드라는 지금 출시한 게 있는데 그거 다음 게 이제 젯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어쨌든 경쟁사 제품이니까 이거랑 비교 가능하게 새로운 삼상 시험을 이제 시작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임상에 실망감을 줬으니까 네. 아 그럼 우리가 진짜 직접 비교할 수 있게 새로 하나 해줄게 임상. 그렇게 해서 그거는 보통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25년 시작하면 27년 초 중도에 발표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중반. 네, 그 정도 이제 지금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게 리디파인 1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리디파인 2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임상 시험이.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환자한테 선택을 주는 유연한 용량 프로토콜이라는 이름 하에 시작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율이 더 낮아졌는데 효과가 유지가 돼요. 그럼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올라갔는데도 효과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임상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니까 기다려 봐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치로만 보면은 확실히 릴리의 젯바운드라는 제품 신제품이 네. 노보의 카그리세마라는 신제품보다 수치적으로는 나아요. 그러니까 뭐 효과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부작용 비율이 조금 낮거든요. 부작용은 보통 이제 구토나 네. 속쓰림, 이제 보통 위 관련된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게 좀 적어서 확실히 릴리의 젯바운드가 훨씬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OL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네.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서 진짜 이 비만약을 놓고 있는 동부 해안 지역에서 비만 클리닉 디렉터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면 이제 큰 병원 장님들, 예. 네.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중서부 내분비 전문의, 예. 진짜 현장에서 실제 이걸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 뭐 요리로 따지면 백종원의 의견. 그렇죠. 백종원의 의견 이런 거죠. 네. 그분들의 이제 인터뷰 데이터가 있어요. 네. 인터뷰 데이터를 보면 리디파인 1 데이터 여전히 좋고 지금까지 본 가장 효능 좋은 데이터다.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위고비랑 네. 릴리 제품이 지금 출시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임상하고 있는 카그리세마랑 이제 젯바운드는 얘네를 압도하는 효능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지금까지 좋다라고 해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비만 치료 시장 크기랑 환자 수요를 감안하면은 카그리세마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투여량 유연성 채택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네. 실제 임상 환경을 모방한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상품 출시가 되고 네. 고객들이 이제 비만 그걸 맞을 거 아니에요, 주사를. 네. 근데 고객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 자율성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건 강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정말 임상에 반영했다고 나는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왜냐면은 실제 현생에서 너 무조건 7, 80% 맞아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네. 소비자한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내약성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임상시험 결과 해석이 어려움이 있다. 저도 이거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57% 정도 맞췄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부작용이 우려돼서 네. 선택권을 준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57%가 된 거면 문제이긴 하지만 자율성을 위해서 57% 줬다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젯바운드가 부작용이 좀 더 적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 밸류를 주고 있는 거죠. 이 리더는. 네. 그래서 환자 부작용을 피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서 치료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의는 카그리세마가 젯바운드 비교해 내약성이 열세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더 높다. 효능 차이가 미미하다면 새로운 MOA 임상에 도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만이 있고 당뇨가 있고 이게 나중에 가는 이제 심장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내시 이런 질환 하나의 영향이 있으면 여기도 다 노려볼 수 있는 게 제약이에요.
제약은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되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원래 심장으로 나왔지만 그쵸. 효과가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MOA라고 해가지고 다른 질병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작용이 세다면 네. 여기를 적용 못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위 부작용이 생기면 심장 질환한테는 그건 못 쓰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우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의 물질만 잘 발견해도 제약사는 그걸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기존 비만약은 당뇨, 수면 무호흡증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는 결국 기업 밸류에이션에 영향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57% 환자가 최대 용량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내약성 문제의 신호라면 이거는 좀 문제다라는 거죠. 이 57% 환자의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거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왜냐면 뭐 임상 데이터로 본 게 없어서. 네. 그리고 인터뷰라기보단 인터뷰를 보면 좀 더 느낌이 올 텐데 뭐 모두가 공개 안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 카그리스마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기존 약물 대비 명확한 차별점을 제공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25년 1분기에 나오는 리디파인 2 데이터도 봐야 된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사실 이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유연한 용량 프로토콜 있잖아요. 네네. 릴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릴리는 무조건 처음에 적게 나중에 많이. 왜냐하면 몸이 적응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백신 맞듯이 처음에 적게 하다가 나중에 많이 하는 프로토콜을 많이 써요 릴리는. 그래서 이거랑 지금 프로토콜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했느냐도 영향이 미치잖아요 실험 결과에. 그쵸. 그래서 지금 노보가 그럼 우리 다시 설계해서 할게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더 데이터가 나와줘야 알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여기서 정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임상 실험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환자들이 스스로 부작용과 과도한 체중 감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졌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자기가 고객이 실제로 이 출시가 되면 자기 체형 변화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면서 이제 사용량 바꾸는 거고 몸을 보면서 바꾼다는 점이 더 낮은 투약량 만드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게 뭐 임상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는 대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결과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컨센 대비 2% 언더했다고 주가가 20% 빠진다? 이거는 하락폭이 과도하다라는 게 이제 긍정 지역의 사이드고 부정적인 지역의 입장은 이 투약량 옵션이 있는 이유는 이제 뭐 이거는 뭐 선택권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 때문에 설계된 거면 이거는 이슈다. 그쵸. 이건 이슈다. 그다음에 릴리를 비롯해서 타 경쟁사 이제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나 이제 뭐 질랜드 이런 애들 있거든요. 지금 임상 준비하고 있는 애들 되게 신생 기업 그러니까 작은 기업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지금 들어올 거고 삼상 발표 데이터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노보노디스크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제품이. 그래서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이 비만과 당뇨에 많이 몰빵돼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한 개의 물질의 의존성이 높다는 점도 불안하고 이 분야가에서 지금 밀린다면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진영의 갖고 있던 입장입니다. 프리미엄을 더 뱉어내야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메이크 센스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메이크 센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둘 다 맞다. 할 말이 있는 거죠. 각자 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두 개 다 메이크 센스 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딱 이때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할 때 내 선택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일라이 릴리는 어떻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노보노디스크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1% 빠졌잖아요. 릴리는 지금 마이너스 18%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릴리가 빠진 걸 보고 아니 이때 올랐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경쟁자가 몰락하고 경쟁자가 떨어지면 1등은 올라야죠. 그쵸. 근데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때 이 고점일 때 사실 프리미엄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비만 시장은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 과하다. 그래서 같이 좀 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주가 추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봤는데 이제 이거 NTM 이제 향후 12개월 포워드 P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한참 아래 있어요. 그래서 NTM-P 기준으로도 23배예요 지금. 충분히 좋은 저렴하거든요. 좋은 기업치고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러면 릴리는? 하고 제가 봤는데 릴리도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 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33배 정도 되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67배까지 받았던 걸 따지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릴리도 좀 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싸다 이걸 떠나서 네. 릴리의 역사적 주가 대비 지금 EPS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워낙에 좋은 기업이고 네.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앞에 임상 데이터 보면은 릴리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구심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릴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어떻게 할까 저는 지금 노보노디스크를 샀지만 네. 최종 정리를 객관적으로 좀 최대한 해봤는데 일단은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가격이 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계 원래 1등 기업이었으니까 네. 지금도 1, 2등 하는 기업이고 한 번에 이런 거 잃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임상 제품이 실제 출시되고 네. 공급돼서 수요로 이어지는 것 이거는 진짜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급 능력, 그쵸.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법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2년, 3년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문제고 네. 그 사이 동안 노보노디스크는 계속 지금 위급이 잘 팔리고 있고 물론 릴리의 점유율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네. 괜찮은 상황이어서 과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저는 제가 제일 강하게 들었던 게 네. 당뇨 비만 시장에서 1등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노보노디스크가 2등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많이 받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밸류가 1.5등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면 네. 아 근데 그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지금 가격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쵸.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리디파인 2에서 조금 절어도 다음 임상 시험에서 또 좋게 나오면은 날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릴리에 이어서 2등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너무 큰 시장이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막 개화하고 엄청 커지고 있는데 2등만 해도 충분하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 개인의 최대 복용량 선택 이것도 자율성으로 보면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저는 애초에 프로토콜 설계가 네. 조금 어쨌든 동일한 프로토콜 아니까 릴리랑 여기서 오는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감안을 했고 네. 부정적인 걸 따지면 이제 효능이죠. 23%를 찍었다는 것. 그다음에 환자 개인이 최대 복용량을 선택한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건가? 부작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관세가 있습니다. 덴마크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덴마크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가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이제 뭐 카탈란트인가? 네. 정확히 기업 이름은 안 나는데 얘네가 이제 그 제약 공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만들어서 뿌릴 수가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더 많으니까 빠르게 공급 늘려주려고 이렇게 제조 기업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부정적인 걸로 경쟁사 아까 나왔던 바이킹이나 네. 뭐 그런 애들 나올 수도 있고 IRA 정책도 있는데 약가 인하입니다. 이거는 비만은 상관없고 네. 당뇨만 상관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만은 패션이기 때문에 네. 네. 보험이 안 나와요. 어차피 안. 네. 네. 보험은 안 나고 당뇨는 병이기 때문에 네, 네. 보험이 나옵니다. 근데 보험금이 줄어들면 이제 수요도 당연히 줄겠죠. 그런 이슈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노보나 릴리나 둘 다 괜찮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취향 차이. 예, 취향 차이. 저는 근데 좀 더 싼 걸 좋아하고 노보의 그 저력? 왜냐하면 이 비만 당뇨 시장을 정말 오래 네. 해왔던 기업이고 네. 좀 더 결과를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노보는 그걸 산 거고. 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또 연금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연금을 한다고 했을 때 개별 종목을 못 사니까 네. 이제 ETF를 사야 되는데 그쵸. ETF에서 릴리랑 노보를 갖고 있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탑 2. 비만 치료제 탑 2, 코덱스도 아마 비만 치료제 탑 2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이제 포트폴리오거든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 26%, 노보노디스크 20%, 코덱스도 일라이릴리 27%, 노보노디스크 20%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타이거는 머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파이자 엄청 큰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대기업들이 약진해 있고 얘네들은 비만이나 당뇨보다는 뭐 암이나 네. 뭐 이제 다른 병들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조금 분산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리디움 파마피티컬, 그다음에 여기 보는 바이킹, 질랜드, 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비만 당뇨 쪽을 바라보는 바이오텍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 시장이 무너질 때 이 친구들도 같이 무너졌어요. 아까 릴리도 18% 빠졌잖아요. 그때 움직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코덱스는 좀 더 비만 당뇨 시장에 타겟팅이 많이 돼 있고 네. 타이거는 비만 두 개의 종목이 한 50% 되지만 네. 나머지 50%는 전반적인 헬스케어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타이거를 골랐습니다. 저도 타이거를 네, 골랐습니다. 안정성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만약에 릴리나 네. 노보노디스크가 주권을 잡으면 네. 얘네는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잡아 먹히는 거죠. 네, 얘네들은 이제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개발을 해도 출시해서 공급하고 이 병원에 납품하고 이런 거는 진짜 다른 영역이어가지고 그쵸. 이거는 대기업의 영역이어서 얘네들이 그냥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뭐 팔 수밖에 없는 그 저작권이나 이런 특허들을.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타이거를 연금으로는 샀고 네. 개별 종목으로는 노보를 샀다. 하지만 릴리도 충분히 싸다. 제 취향은 릴리예요. 그렇죠. 펀더멘탈이 확실하니까. 맞아요. 네. 네. 제 취향은 릴리고 네. 서퍼님은 지금 노보노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고 저는 저도 물론 싼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 부작용이라는 게 음. 이쪽 섹터에서는 너무 큰 건데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대세를 따르겠다. 그렇죠.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 네. 근데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래도 헬스케어를 좀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저보다 훨씬 잘 아세요.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란 게 이제 구토, 음. 속쓰림, 네. 뭐랄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 정도야 뭐 이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던 부작용들은 사망, 사망, 그쵸? 심장 질환, 네, 뭐 장애, 이런 거거든요. 네. 다른 임상 시험들은.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좀 심해져서 뭐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만약은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다 커져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수를 찾는다라는 거를 했으면 되게 큰 걸림돌인데 커져가는 시장에서 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거면은 결국엔 지금 공급부터 해야 돼요. 없어서 못 맞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거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보니스가 많이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다음 임상 보고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올 텐데 네, 그거 보고 또 판단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일단은 편입을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나마 좀 다뤄드리고자 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영상이에요.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뭐 영상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여가지고. 그 여기는 있네요. 영상으로 만드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 출시하고 공급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얘기를 네. 누군가 콘텐츠화를 해서 자동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리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필요했던 영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자주 얘기하는 종목이고 맞아요. 저희가 진짜 좋은 기업이다라고 인정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저렴해졌을 크러쉬가 오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퍼님이 그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그럼 뭐 저희는 다음에도 약간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가져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꾸준히 임상하겠습니다. 인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